모공 주변의 정상 피부에도 손상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사용할 시에는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피부심에 이렇게 심현철 원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데요. 왜냐하면 오늘도 역시나 피부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이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이건 정말 맞을까? 이래도 되나? 피부에 이게 좋을까? 이건 안 좋을까? 이렇게 아리송하게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또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피부 지식에 대한 OX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짜잔! 일단은 OX 팻말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걸 들고서 원장님이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해보시죠? 네. 그러면 재밌겠네요. 한번 몸풀기 질문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네. 내가 운영하는 연세 더셀 피부과는 정말 최고다. 이거는 네. 역시.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사실이잖아요. 요즘에 정말 피부과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세 더셀 피부과입니다. 앞으로도 원장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몸풀기로 퀴즈를 내봤는데요. 저희가 진짜 이번에는 진지하게 첫 번째 질문부터 던지면서 피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가 원장님 병원에서 최근에 이제 레이저 토닝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은 피부라서 사실은 걱정이 속으로는 됐지만 이제 한번 원장님이 받아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 레이저 토닝을 하면 실제로 피부가 계속해서 얇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정답은 X입니다. 안 얇아져요? 네, 그럼요. 자, 피부는 이제 표피랑 진피로 나뉘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피부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사실 그 아래에 진피층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피부가 얇아지려면은 첫 번째 이제 타임머신 타고 10년 뒤로 가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가장 강한 것을 막 수개월간 퍼발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들 빼고는 단기간에 피부가 얇아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저도 피부가 얇은 편이고 저희 어머니도 피부가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어머니가 레이저 하신다고 하셨으면 말렸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네요. 그냥 레이저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얇은 사람이 꼭 레이저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원장님, 인터넷이나 주변에서도 피부 얇아졌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피부 장벽은 피부의 가장 이제 바깥층에 존재합니다. 자, 레이저 토닝의 원리는 출력을 약하게 해서 긴 파장으로 피부의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원리인데, 자, 색소의 종류와 시술자의 선택에 따라서 에너지를 높여서 들어가는 경우 어느 정도의 피부 장벽의 손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저 토닝 때 이제 보습 관리가 우리가 보통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장벽 손상은 보통 금방 회복이 됩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토피나 홍조, 건조증과 같은 피부 장벽이 손상이 원래 있었거나 두 번째 레이저 출력이 너무 높게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우리가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됩니다. 근데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는 그 느낌을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 느끼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피부 장벽 손상받은 거를 제가 이제 지붕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붕에 막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자, 지붕에 기스 같은 게 나면 어떻게 돼요? 빗물도 좀 셀 수 있고 미세먼지도 좀 들어올 수 있죠. 자,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할 알레르기 원인들이나 바이러스들이 침투가 돼서 피부가 따갑거나 간질간질하게 되고, 또한 두 번째로는 피부에 염증 반응으로 혈관 확장 등의 홍조가 생기게 되고, 세 번째로는 피부 안에
유지가 돼야 되는 뭐 70에서 75%의 수분이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지붕에 구멍이 막 뚫려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 틈으로 증발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속건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부가 이게 얇아져서 앞에 증상들이 생겼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피부 장벽이 손상된 건데. 네, 아, 그런 이제 잘 경우들이 알겠습니다. 많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것도 제 친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그럴까라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코의 이 블랙헤드. 블랙헤드 질문입니다. 자, 집에서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코팩밖에 없거든요. 요즘 뭐 코팩을 이렇게 뜯어내면서 블랙헤드 제거하는 그런 광고 영상도 많이 봤는데 사실 코팩을 하는 게 블랙헤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O, X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근데 뭐 사실 X인지를 알고 질문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블랙헤드랑 원래는 모공 입구를 통해 잘 빠져나와야 되는 피지가 입구에 어떤 이유로 이제 입구가 좁아지고 막혀서 저류가 돼서 이제 단단하게 덩어리를 이룬 것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 입구 부분이 이제 검게 보여서 그렇게 블랙헤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 코의 블랙헤드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치료는 보통 이제 코팩입니다. 자, 하지만 피지가 이렇게 증가된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코팩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뭐 일주일 안에 피지가 다시 차오르니까 뭐 중요한 약속 전에 일시적인 효과라도 보고 싶으면 간헐적으로 뭐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코팩은 이제 강한 접착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공 주변의 정상 피부에도 손상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사용할 시에는 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광고에서 이렇게 피부를 코팩을 이렇게 뚜둑 뜯어내면서 이렇게 블랙헤드가 뽑아서 나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럼 주변에 이제 멀쩡한 피부 장벽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X였습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 코팩 말고 집에서 좀 블랙헤드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원장님만의 노하우를 추가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이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일을 어느 정도 손에 이제 묻힌 다음에 코에 바로 문지릅니다. 자, 이후 물을 살짝 묻혀서 클렌징 오일과 함께 충분히 문질러 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인데 충분한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문지르게 되면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압력을 주면 안 되겠죠. 이제 너무 마찰해 주지 않는 정도로 문질러 주게 되면 손에 미끄덩거리던 클렌징 오일이 이제 물처럼 묽어지고 색깔도 이제 밀키스 색깔처럼 되게 뽀얗게 변하게 되는 유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로 그 다음에 닦아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 코에 모공에 이제 남아있지 않도록 폼 클렌징을 통해서 2차 세안을 해주면 됩니다. 아,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심현철 원장님이 클렌징 오일의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호리병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공에 블랙헤드와 같은 이러한 피지를 어느 정도는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클렌징 할 때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잘 녹여서 블랙헤드도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원장님,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 블랙헤드가 한 번에 또 사라지나요? 아니면 또 이것도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코팩처럼 접착력에 의해서 한 번의 피지를 이렇게 뜯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마찰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 시에 많이 이러한 블랙헤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클렌징 오일이 피지와 섞여서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코 부위에 2차 세안이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확실히 뭐 역시 한 방에 해결하는 걸 다들 좋아하시지만 부지런하고 꾸준히 하는 게 참 좋다라는 중요한 그렇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피부가 얇아지는 게 레이저 때문이냐? O, X, X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블랙헤드
코팩으로 해결 가능한가? OX에서도 X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추가로 계속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 준비되셨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질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